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. 이 문장, 겉보기엔 참 평범하죠? 하지만 이 안에는요, 언어가 대체 어떻게 현실 세계를 딱 붙잡아 두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철학적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두고 제대로 맞붙었던 두 천재 철학자의 지적 대결, 그 흥미진진한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 된 정체성 명제라는 수수께끼에서 출발할 거고요. 이어서 프레게가 내놓은 아주 기발한 해법을 살펴볼 겁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러셀이 날카롭게 반격하면서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하죠. 마지막으로 같은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이 두 거인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이 멋진 지적 대결의 막을 내려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모든 논쟁에 불을 확 붙인 바로 그 문제, 정체성 명제의 수수께끼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. 도대체 왜 어떤 진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고 어떤 진실은 마치 위대한 발견처럼 느껴지는 걸까요? 한번 보세요. 이 두 문장,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? 샛별은 샛별이다. 이건 뭐 A는 A다.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. 새로운 정보가 전혀 없어요. 하지만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. 이건요,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천문학적 발견이었습니다. 근데 이상하잖아요. 둘 다 똑같은 행성, 바로 금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말이죠.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 아주 까다로운 질문에 처음으로 정말 명쾌한 답을 제시한 인물이 나타납니다. 바로 독일의 위대한 논리학자 고틀로프 프레게입니다. 그는요, 의미를 두 개의 층으로 나누는 아주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이론을 제시합니다. 프레게의 이론의 첫 번째 층은 지시체입니다.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. 뭐냐면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세상의 바로 그 대상. 네, 바로 그거요. 샛별이든 개밥바라기든 그 단어들이 정확히 가리키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행성, 금성. 그 자체가 바로 지시체입니다. 간단하죠? 자, 이제 프레게 이론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, 두 번째 층인 뜻, 영어로는 센스가 등장합니다. 이건 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. 우리가 그 대상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. 프레게는 이걸 제시 방식이라고 불렀는데요. 바로 여기에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샛별과 개밥바라기, 이걸 한번 보세요. 지시체는 둘 다 금성으로 똑같죠. 하지만 뜻, 즉 제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. 하나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행성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저녁의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행성이라는 뜻이죠. 바로 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두 이름이 사실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보, 즉 지식이 되는 겁니다. 어때요? 수수께끼가 풀렸죠? 혹시 이 뜻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약간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? 괜찮습니다. 프레게가 제시한 이 비유를 들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. 우리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. 이 표를 한번 따라가 보죠. 저 멀리 실제로 존재하는 달. 이게 바로 객관적인 실체인 지시체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.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달의 상 있죠? 이건 누가 보든 똑같이 맺히는 객관적인 이미지입니다. 프레게는 바로 이게 뜻이라고 말합니다. 반면에 그 상을 보고 있는 내 눈의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는 어때요? 그날 내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흐릿하게도 선명하게도 보일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, 즉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프레게가 말하는 뜻이라는 건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 같은 객관적인 존재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프레게의 이론이 모든 걸 해결한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영국의 천재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새로운 도전자로서 링 위에 오릅니다. 그리고 프레게의 이론에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기 시작하죠. 러셀의 주장은 아주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. 단어의 의미는 그냥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, 즉 지시체, 그걸로 끝이다. 프레게가 말하는 뜻은 실체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다. 이렇게 말한 거죠. 그런데 러셀의 이 단순하고 명쾌한 관점은 곧바로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. 생각해보세요. 만약 의미가 지시체뿐이라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는 문장은 결국 금성은 금성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져요. 즉, 샛별은 샛별이다 와 완전히 똑같은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. 이러면 다시 처음에 그 수수께끼로 되돌아가 버린 셈이잖아요.
자, 그럼 러셀은 이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? 그는 프레게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만의 아주 독창적인 무기를 꺼내듭니다. 바로 그 유명한 기술 이론이죠. 러셀의 해법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들에는 사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어떤 대상에 직접적으로 딱지처럼 붙는 진정한 이름이고요. 다른 하나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고 복잡한 설명을 그 안에 숨기고 있는 위장된 이름이라는 거죠. 그리고 러셀에 따르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이름은 바로 이 위장된 이름에 해당합니다. 러셀이 이 위장된 이름의 가면을 어떻게 벗기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 샛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. 러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니야. 이건 사실 새벽 동쪽 하늘에 보이는 유일한 행성이라는 이 긴 설명을 한 단어로 압축해 놓은 이름으로 위장한 기술고에 불과해 라고요. 그렇게 되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문장은 더 이상 단순히 이름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. 이 문장의 진짜 속뜻은 새벽 동쪽 하늘에 보이는 바로 그 행성이라는 설명과 저녁 서쪽 하늘에 보이는 바로 그 행성이라는 또 다른 설명이 세상에 놀랍게도 바로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엄청난 정보가 담긴 주장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이론을 나란히 놓고 최종적으로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. 똑같은 수수께끼에 대한 두 천재의 정말 눈부신 해법이죠. 두 철학자의 길은 여기서 명확하게 갈립니다. 프레게는 뜻이라는 새로운 의미의 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죠. 이름 자체에 고유한 제시 방식이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. 반면에 러셀은 뜻 같은 애매한 건 없애버리고 대신 이름의 겉모습을 파헤쳐서 그 안에 숨겨진 논리적 구조, 즉 기술을 드러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. 결국 둘 다 새로운 정보의 원천을 찾아냈지만 한 명은 의미의 내용에서 다른 한 명은 언어의 구조에서 그 답을 찾은 셈이죠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? 사실 철학에서 승자를 가리는 건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. 왜냐하면 두 이론 모두 언어 철학이라는 분야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. 프레게는 우리에게 의미의 풍부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고요. 러셀은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속에 숨겨진 엄밀한 논리적 뼈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. 이 두 거인의 논쟁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철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 프레게와 러셀의 이 위대한 대결은 우리를 맨 처음에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려 놓습니다. 우리가 매일 숨쉬듯 쓰는 이 언어라는 도구는 대체 어떤 원리로 저 바깥의 실제 세계와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